3교시에 이어서요. 여러분이 적어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은 좀 유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3교시는 이제 뭐 마지막 시간이니까 조금 빠르게 이렇게 점검하고 가야 될 것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3교시는 조금 빠르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가맹본부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완전히 새로운 얘기하는 건 아니죠. 방금 제가 1교시, 2교시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프랜차이즈 창업의 가장 큰 특성이 결국 가맹본부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위 좌우되기 때문에 결국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건데, 실제로 너무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고 그중에 불량 프랜차이즈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괜찮은 프랜차이즈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일반 아직 창업을 안 해본 분들이나 실제로 창업을 해봤다 하더라도 이 본사를 제대로 선택하려고 하는 부분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좀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여러분이 적어도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려면 보통 정보공개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서 뭔가 객관적으로 자료를 열거하고 있는 그런 공식적인 문서죠. 그 정보공개서라는 정도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그 정보공개서를 한번 여러분이, 보통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여러분에게 제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보공개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보공개서 속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져 있는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가맹본부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괜찮은 브랜드를 선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걸 이제 잘 못할 수도 있어서 저희 창업경신문에서 프랜차이즈 랭킹을 만들어 가지고 순위를 발표하는 거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옛날에는 뭐 순위가 막 천 몇백 등짜리도 있는데 천 몇백 등짜리는 사실은 창업자한테 선택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아예 상위 500개만 발표를 함으로써 적어도 프랜차이즈 랭킹에 들어가 있는 500개의 브랜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믿을 만한 브랜드라고 보는 게 맞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 유명 감자탕 프랜차이즈 그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그 브랜드도 100위 안에 들어간다고요. 순위로 따지면. 왜냐하면 저희가 절대적으로 어떤 걸 빼버리거나 이럴 수 없기 때문에 평가 항목들을 평가하다 보면 워낙 규모가 큰 회사고 가맹점도 많고 하니까 순위는 100위 안에 들어가지만 실제로 순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 순위에서 2021년도 순위에 거의 한 60계단 정도가 떨어진 거를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참고해서 프랜차이즈를 제대로 평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우수한 프랜차이즈와 불량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맹점이 10개밖에 안 되니까 불량이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10개밖에 안 되니까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량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검증되진 않았지만 다른 사업 전반적인 게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 신생 프랜차이즈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나는 정말로 안전한 프랜차이즈를 원하니까 검증되지 않은 거는 나는 손을 안 대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가맹점 10개밖에 안 되는 신생 프랜차이즈는 손을 안 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창업자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판단 기준은 다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착한 프랜차이즈라는 말을 써놨는데, 이건 이제 최근에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착한 프랜차이즈라는 말을 자꾸 쓰니까 제가 이제 약간의 거기에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착한 프랜차이즈를 써놨는데요.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쓰고 있는 착한 프랜차이즈라는 말은 코로나가 터지고 가맹점들도 어렵고 다 어려우니까 가맹본부가 가맹점들에게 뭔가 특별한 거를 지원해 주라고 하고, 그 지원해 주는 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착한 프랜차이즈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재료 비용을 좀 줄였다거나 로열티 비용을 좀 줄였다거나 로열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안 받는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맹점들이 어려울 거니까 그 가맹점들을 좀 더 뭔가 특정한 목적으로 챙겨주는 가맹본부를 여과 없이 착한 프랜차이즈라고 지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착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 창업자들은 가맹본부가 우리 정부에서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정받았어요라고 얘기하면 혹시라도 그거를 우수한 우량한 프랜차이즈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경계하는 차원에서 착한 프랜차이즈라는 말을 써놓은 건데요. 정부가 쓰는 착한 프랜차이즈는
코로나에 대응해서 뭔가 금전적인 방법으로 가맹점들을 도와준 회사라는 의미이지 진짜로 모든 게 우수해서 착한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를 쓰는 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창업을 해야 된다면 이걸 꼭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착한 프랜차이즈 분명히 좋은 일을 했죠. 가맹점들에게 뭔가 깎아주기도 하고 가맹비도 면제해주고 뭐 예를 들어 로열티도 깎아주고 이렇게 좋은 일은 했지만 실제로 착한 프랜차이즈라는 말을 쓰려면 가맹점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이라는 말로 쓰는 게 맞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정부가 쓰는 오히려 착한 프랜차이즈라는 말은 창업자를 자칫 혼돈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맹본부가 자기들이 착한 프랜차이즈라고 지정받았다고 해서 그 회사는 믿어도 된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일단 선택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가맹점 창업의 성공세 1법칙은 이미 설명을 했어요. 이미 설명을 했고 제가 이제 여기서는 다른 표현으로 가맹본부를 130%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을 써놨는데 이미 설명을 했지만 제가 별도의 페이지를 구성하면서까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실제로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창업을 했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맹본부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라는 말을 써놨잖아요. 그죠?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걸 제가 왜 여기다 써놨느냐면 실제로 많은 가맹점주들이 영업 상태가 안 좋아지면 가맹본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할 게 아니라 혼자서 그냥 버티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영업이 지금 안 좋다는 얘기는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거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까지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크죠. 지금 내가 장사가 안 되니까 가맹본부가 내가 가맹본부를 잘못 만나서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장사가 안 되는 문제를 가맹본부가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 버리면 실제로 가맹본부를 써먹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을 여기다가 써놓은 이유는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가맹본부에게 자꾸 도와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챙겨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가맹본부가 여러분들을 신경 쓰게 될 거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은 진짜 좋은 가맹본부는 정말로 착한 프랜차이즈라면 도와달라고 안 해도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실제 가맹본부들은 그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고 어쨌든 언제든지 항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먼저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도와달라. 우리 지역에 어떤 경쟁업체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지금은 가맹본부가 뭔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해서 가맹본부가 나를 돕게 만들지 않으면 실제로 여러분이 제대로 가맹본부를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가맹본부 그 자체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훌륭한 경영 자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바로 가맹본부라는 거고 또 좋은 가맹본부라고 하는 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나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가맹본부란 얘기예요. 그런 가맹본부를 잘 찾아야 여러분이 성공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창업 성공을 위한 몇 가지 기본 원칙이라고 제가 이제 정리했는데 다른 때는 이 부분을 제가 좀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요. 제가 이제 굳이 썸이라고 하는 알파벳 단어를 가지고 4가지를 강조하는데 오늘은 시간도 지금 많이 지났고 실제로 이 프랜차이즈 창업 교육 때는 제가 이 부분을 한 페이지로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개념 정도만 설명을 하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적어도 여러분이 창업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으면 적어도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4가지는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된다. 적어도 이 4가지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때 매장이 경쟁력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그중에 그 4가지를 알파벳 단어 하나하나로 매칭을 했더니 썸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4가지가 뭔지를 알고 계시면 되고 실제로 여러분이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될 때 이 4가지를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따져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경쟁 전략이라고 해서 S예요. S. 경쟁 전략, 스트래터지라고 해서 제가 전략을 영어로 스트래터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쟁 전략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경쟁력이 있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보통 이제 여러분이 지금 오늘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느냐가 결국은 경쟁 전략을 선택하는 거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물론 브랜드를 선택하는 거 이후에도 전략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브랜드를 선택하는 거 이후에도 다른 전략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늘은 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이 창업을 하기 전에 특정한 브랜드를 선택한다는 건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전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템의 특성이나 전략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다. 한마디로 좋은 경쟁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사업이 잘 될 수 있는데 결국 여러분이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선택을 해야 소위 여러분 사업이 잘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S라고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운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줄에 있죠. 운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운영관리는 이제 영어로는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에서 썸이라는 단어에서 5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운영관리는 여러분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대로.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이 교촌치킨을 선택했다면 교촌치킨의 매뉴얼이 있을 것이고 교촌치킨에게 교육받은 내용이 있을 것이고 교촌치킨의 기본적인 전략이 있을 건데 그 전략이나 교육받은 내용 매뉴얼을 여러분이 얼마나 그대로 잘 따라서 실행해내고 있느냐 매장에서 그거를 운영관리라고 보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우량 프랜차이즈 선택했든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선택했든 여러분이 그 내용을 소화해내지 못하면 경쟁력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거죠. 여러분이 교촌치킨을 선택을 하고 나서 교촌치킨에서 가르쳐주는 거 무시해버리고 교촌치킨 매뉴얼도 무시해버리고 교촌치킨의 뭔가 교육 같은 걸 무시해버리고 나는 이제 교촌치킨 간판 달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 맘대로 하면 되지 라고 사업을 하면 여러분 사업은 망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망가지기만 하겠습니까? 교촌치킨으로부터 계약 해지당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본사의 어떤 그 본사의 전략이나 취지를 정확하게 따라서 제대로 운영 관리를 하는 것도 실제 사업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이게 실제로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도 해야 되고요.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매뉴얼도 지속적으로 숙지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따라줘야 제대로 된 소위 서비스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식점 중에 정말로 음식을 맛있게 만들 여러분이 추천하고 싶은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음식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음식점들도 대부분의 음식점이 다 음식을 맛있게 만들려고 음식점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맛있게 만들려고 음식점을 만들지만 실제로 맛있는 음식점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운영 관리를 신경 써서 의미 있게 실제로 여러분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된 매장을 만드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운영 관리에도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세 번째, M이라는 단어와 매칭이 되는 건데 바로 마케팅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고객이 모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 경쟁력이 있어도 고객이 그 상품이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결국은 구매로 이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고객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로 쉽게 얘기하면 되고요. 이걸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오늘은 마케팅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창업을 하면 사업을 시작을 하면 적어도 마케팅 문제는 여러분이 사업을 때려칠 때까지 사업을 그만둘 때까지 마케팅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지 않으면 뭔가 나중에 그 고민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마케팅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제가 뭐 마케팅을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아예 매출액의 몇 퍼센트 정도를 광고비로 마케팅비로 책정을 해버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소위 마케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마케팅의 M자가 세 번째 M자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네 번째는 진단과 평가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evaluation이라고 해서 평가에 관한 영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제발 좀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계속 좀 따져보시라는 얘기예요. 나는 잘하고 있을 거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잘하고 있나를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를 계속 따져봐야 바꿀 게 생겨요. 바꿀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문제의식이 생겨야 바꾸고 싶은 내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안 바꾸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진단도 해보고 평가를 해서 뭔가 문제점을 느껴야 여러분이 바꾸게 되는, 뭔가를 바꿀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예, 진짜로 뭐 개선이라는 게 없는 거죠. 개선이라는 거 없는 거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진단과 평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다 외울 수 없는 거니까, 외울 수 없으니까 썸이라는 단어 하나를 딱 가지고, 아, 내가 사업을 잘하려면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전략적으로 뭐가 부족한가를 따져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운영관리, 내가 지금 배운 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가를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해야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운영관리에도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아무리 좋은 브랜드를 선택해도 여러분이 운영관리를 실패하면 그 사업은 망가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케팅, 뭐 더 얘기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진단과 평가. 지속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일단 창업에 대한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한 30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뭐 제가 창업 교육을 할 때마다 많이 쓰는 말이지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맨 마지막에 창업경영신문, 저희도 사실은 창업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역할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창업경영신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제 안심창업 실천 매뉴얼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안심창업 실천 매뉴얼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매뉴얼들 여러분들이 좀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앞에서 했던 얘기와 반복되는 것들이 좀 섞여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들을 별도로 정리를 한 거니까. 자, 첫 번째, 가맹본부의 선택이라고요. 가맹본부의 선택.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가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건 사실상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아까 제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무기를 선택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얼마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방법을 모르겠다.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프랜차이즈가 좋은 프랜차이즈, 나쁜 프랜차이즈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엄격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고요. 그냥 여러분이 말로만 듣고 상담 한번 해보고 그 브랜드를 선택하기보다는 그 프랜차이즈의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가맹본부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창업경영신문 같은 데서 프랜차이즈 랭킹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가맹본부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뭐 스스로 하셔도 되는 거겠지만, 아직 여러분에게 그런 정도의 노하우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전문가들에게,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컨설턴트일 수도 있고요. 뭐 가맹거래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맹본부를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데서 실수를 안 하게 된다. 근데 제가 이따가 창업경영신문을 활용하는 방법에서도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저희 창업경영신문이 이 부분에서는 가장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가맹본부를 검증하는 업무.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는 가맹본부 평가를 해서 랭킹을 발표하는 회사잖아요. 대한민국의 유일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가맹본부의 자료들을 가지고 가맹본부를 평가해서 순위까지 매기고 점수를 매겨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할 정도니까 우리는 가맹본부에 대한 평가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경영신문의 그런 기준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보다 안전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페이지를 좀 뒤로 넘겨볼게요. 자, 창업경영신문을 이렇게 활용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맹본부 검증이라고 되어 있죠. 가맹본부 검증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된다고 보면 가맹본부 검증은
창업경영신문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별도의 여러분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희 창업경영신문은 가맹본부 평가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선택하려는 브랜드를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아닌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검증해 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그 브랜드를 검증해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창업경영신문에 검증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검증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가맹본부가 있고 그 가맹본부가 자랑도 많이 하고 텔레비전에도 나오지만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검증에 대한 게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창업경영신문이 어쨌든 이 가맹본부 검증은요 아주 오래됐어요. 무료로 이 가맹본부를 검증해주는 서비스를 해준 거는 꽤 오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창업경영신문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음식도 가성비. 여러분 보통 음식점에 갈 때 가성비가 좋은 음식점에 가고 싶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느 음식점이 가맹점 가성비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음식도 가성비가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창업자로서는 상권과 입지 면에서 가성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상권과 입지가 되게 좋은 데서만 창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좋은 상권, 좋은 입지라고 하면 돈을 아낌없이 쓰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실제로 상권이나 입지는 너무 좋은 자리, 좋은 데 싸면 물론 좋겠지만 너무 좋은 자리라기보다는 가격 대비로 해서 좋은 자리를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상권이나 입지가 좋다는 건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권이나 입지가 좋으니까 매출이 많이 나오겠지만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상권 입지가 좋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하면 실제로는 이익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권이나 입지가 좋은데 매출이 안 나올 수는 없을 테고 매출은 많이 나오는데 이익은 오히려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 좋은 데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자리보다는 항상 적정한 비용이 들어가는 상권 입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상권 입지가 가성비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냐면 바로 수익성하고도 연결이 된다고요. 당연히 상권이나 입지가 좋은 데 들어가면 매출은 높아요.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드는 거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수익성 분석을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창업하기 전에. 창업하기 전에 수익성 분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너무나 좋은 상권, 너무나 좋은 입지에 여러분이 그런 곳을 선택해 놓으면 비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비용이 많이 나와서 수익성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수익성 분석을 여러분이 건너뛰면 대단히 위험해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상권 입지가 가성비가 중요하다는 것도 어찌 보면 수익성과 관련된 것이고요. 또 상권 입지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익성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익성 분석을 통한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수익성 분석을 제대로 해보는 것만으로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게 된다. 그걸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사업 수익성 분석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앞에서 워낙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 제가 오늘은 창업계획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창업계획서나 사업계획서나 같은 거겠죠.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갈 것인지를 소위 미리 문서로 만들어 보는 게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서가 여러분 창업을 받는 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 사업계획서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다 당연해요. 다들 사업계획서가 중요하다고 교육을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창업자들이 사업계획서를 안 만들어 보고 창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업계획서를 만들면 미리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을 세워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면서 사업 타당성 분석이 자연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만들다 보면 사업 타당성 분석이 저절로 돼요. 근데 여러분이 사업계획서 과정을 건너뛰어 버렸기 때문에 그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건너뛰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했으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메시지를 줬을 텐데 여러분이 그걸 건너뛰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사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창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 정도는 꼼꼼하게 만들어 보고 창업을 하는 게 좋겠다. 원론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좀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싶고요. 사업계획서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사업계획서 만드는 게 좀 어렵다고 하면 그럴 때는 그 창업경영신문에 사업계획서를 좀 쉽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좀 쉽게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아주 간단하게 자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비용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차피 창업을 할 거라면 좀 그림을 먼 미래를 보면서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자, 오늘은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꿈꾸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도 얼마든지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특정 브랜드의 가맹점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매장이 장사가 너무 잘 되면 실제로 그 브랜드의 가맹점을 내 스스로 늘려가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에서 장사를 최고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사실은 2호점, 3호점, 4호점을 낼 때 내 돈을 별로 안 들이고도 2호점, 3호점, 4호점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사실은 창업을 어차피 한번 하는 창업이라 하더라도 자세부터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그 가급적이면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예를 들면 가맹점도 여러 개의 가맹점을 꿈꾸거나 심지어는 가맹점을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이걸 보통 이제 메가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를 쓰는데 소위 가맹점을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촌치킨이 1200개인데 그 중에 한 100개 정도가 제 거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기업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교촌치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제가 막 교촌치킨 가맹점을 계속 우리 본사에서 막 만들어가고 있다면 이런 거를 보통 마스터 프랜차이즈라고 부른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교촌치킨을 잘 알면 본사를 안 해도 가맹점을 100개씩 운영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운영 노하우를 안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메가 프랜차이즈라고 부르고,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에서는 메가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가지고도 상장까지 했던 사례들이 있을 정도로 메가 프랜차이즈는 큰 그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굳이 기업형 창업인 메가 프랜차이즈까지 언급을 안 하더라도요. 실제로 가맹점주가 내가 이 매장을 잘 만들어서 2호점, 3호점, 4호점만이라도 만들게 된다면 그건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가맹점을 냈는데 이 가맹점이 잘 된단 말이에요. 수익성이 잘 나와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 매장을 2개, 3개, 4개를 내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브랜드를 잘 안다는 거거든요. 내가 실제로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건 이 브랜드를 다른 브랜드보다 이 브랜드를 내가 더 잘 운영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2호점, 3호점, 4호점을 내더라도 내가 잘 운영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통 복수 가맹점주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멀티 유닛 오너라고 해서 실제로 가맹점 창업자들이 멀티 유닛 오너를 소위 계획하고 창업을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그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원에 대한 이야기,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조를 할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자원과 무기라는 말을 언제 썼냐면 가맹본부가 여러분에게 자원이 되고 무기가 된다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가맹본부를 잘 써먹어야, 잘 활용을 해야 여러분 사업이 훨씬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했던 건데, 그때 제가 무기나 자원이라는 말을 썼죠.
그런데 여러분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자원이 가맹본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는 자원을 잘 알고 있으면 훨씬 더 경영을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자원은 때로는 자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짜로 쓸 수 있는 것만 자원이 아니죠.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써먹는 건 공짜로 써먹는 게 아니죠. 가맹비나 로열티를 내잖아요. 그래서 가맹본부를 써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이라고 하는 건 공짜로 써먹을 수 있는 자원도 있는 거고 돈을 내고 써먹어야 될 자원도 있는 거다. 만약에 제가 페이스북을 써먹는데 나는 페이스북을 써먹는데 별도의 돈이 들어가지 않더라. 그럼 페이스북이라는 자원을 무료로 써먹는 것이고요. 나는 페이스북을 쓸 때 일정한 광고비가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페이스북을 유료로 써먹는 것이죠. 둘 다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창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자원들을 먼저 좀 찾아보려는 노력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국민기자를 예를 들었어요. 국민기자. 제가 여러분이 앞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국민기자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국민기자로 활동하면 매출이 오를 거니까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국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다는 건 국민기자 시스템이 여러분에겐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국민기자 플랫폼이 여러분에게는 자원이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이 국민기자 시스템 플랫폼을 잘 써먹으면 매출이 올라가면서 도움이 될 텐데 여러분이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다면 못 써먹겠죠. 그래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좀 미리 찾아보는 게 좋겠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창업경영신문 전국에 100개 이상의 센터가 있다고 그랬어요. 창업경영신문 지역센터는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창업자나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가 뭔가 힘겨울 때 또는 사업을 그만하고 싶을 때 또는 사업을 팔아야 될 때 이럴 때 창업경영신문 지역센터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면 또는 창업경영신문 본사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가 본사가 지역센터하고 힘을 합해서 여러분을 도와주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는 자원이 될 수 있는 거다. 창업경영신문의 지역센터는 여러분에게도 좋은 자원이고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매출이 안 나와서 또는 매출이 갑자기 떨어져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창업경영신문에 도와달라고 하면 창업경영신문 지역센터 가서 진단도 해주고 처방도 해줘서 여러분 매출을 올려주는데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오늘은 길게 설명할 생각은 아니지만 누구를 어떻게 공략해야 될 건지 이게 이제 마케팅에 관한 건데요. 사실 여러분이 마케팅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도 고객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공략해야 될 고객이 누구인지 그 고객이 특성이 어떤지 그 고객을 딱 찍어가지고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 전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전문성이 없을 수 있는 거니까 최소한 이거라도 해보자. 내 고객이 누가 더 좋은 고객이 될 수 있는지, 나에게 더 잘 맞는 고객이 뭔지, 내가 음식점을 할 건데, 우리 음식점을 더 좋아할 사람들이 누군지, 내가 카페를 할 건데, 우리 카페를 더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고객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올바른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고객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다라고 얘기해요. 다. 우리 동네 사람들 다. 그러면 제대로 공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나에게 더 잘 맞는 고객을 정확하게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거를 마케팅 용어로 타겟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타겟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되게 빨라지네요. 수익성 분석. 앞에서 수익성 분석 얘기를 했었죠? 근데 왜 수익성 분석이 또 나오죠? 이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얼마를 버는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얼마를 벌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는 300만 원밖에 못 벌고 있는데 한 500만 원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수익성 분석을 아까 제가 창업을 할 때 예상 이익을 뽑아보기 위해서도 수익성 분석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나서도 수익성 분석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실태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일종의 뭐냐면 피검사를 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피검사를 지속적으로 해보면 내 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름기가 많은지 뭔가 나쁜 성분이 많은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검사와 같은 게 일종의 수익성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익성 분석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서 한마디로 수익성 분석의 목적은 내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정확하게 얼마 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의식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 수익성 분석을 창업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 경쟁력. 이건 뭐 더 말해서 못하겠냐 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보통 오늘은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여러분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면 사실은 메뉴는 여러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가맹본부가 허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상품 경쟁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창업을 할 때는 가맹본부의 상품 경쟁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할 가맹본부의 상품 경쟁력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걸 그냥 여러분 혼자서 불만만 생각하고 있지 말고 가맹본부에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함께 노력해서 상품 경쟁력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함께 도태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어느 한 사람만 자꾸 얘기하면 가맹본부에게 밉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가맹본부한테 찍힐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선택한 브랜드의 상품 경쟁력을 바꾸는 작업을 할 때는 혼자의 개인적인 소리를 자꾸 내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서 공감을 얻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모두가 원하는 쪽으로 설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그냥 삐딱하게 나 혼자만 날마다 입 바른 소리만 해버리면 가맹본부한테 찍힐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가맹본부가 만들어 놓은 상품 경쟁력을 그대로 쓰는 게 원칙이지만 시간이 가면서 가맹본부가 점점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소위 여러분들이 가맹본부가 만들어 놓은 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바꿔가려는 노력을 함께 해서 소위 점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공유 경제를 강조한 거예요. 가맹본부는 여러분이 공유하는 중요한 자산이고 여러분은 가맹본부를 가맹점들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맹점들과 서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야 더 좋은 상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다. 아무리 여러분 생각이 옳아도요. 여러분 혼자서 삐딱하게 그런 걸 지적하게 되면 가맹본부가 싫어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게 어찌 보면 소통의 요령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합니다. 사업하면서 내 편 정도는, 내 편 몇 명은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 편이 내 직원일 수도 있고, 가맹본부일 수도 있고, 컨설턴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외부에 있는 컨설턴트를 하더라도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컨설턴트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가 있죠. 언제든지 내가 힘들 때 내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그쵸? 제가 창업경영신문 사장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창업을 하다가 뭔가 힘든 상황이 되면 창업경영신문이 여러분의 좋은 파트너가 될 테니까 힘들 때마다 창업경영신문을 떠올리십시오. 힘들 때마다 창업경영신문을 떠올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창업경영신문 지역센터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면 본사에서도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저희 본사, 창업경영신문 본사가 지역센터들하고 힘을 합해서 여러분을 좋은 쪽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안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거다. 저도 창업경영신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사니까 가장 오래된 창업 전문 신문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다른 데보다는 믿어 좋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창업경영신문이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면 저희 욕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창업경영신문을 믿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힘들 때 또는 창업을 준비하다가 뭔가가 막혔을 때 힘들 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창업경영신문에게 과감하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적어도 여러분에게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역할,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업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 페이지를 창업경영신문을 이렇게 활용하세요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이건 뭐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의 홍보적인 성격도 있는 거지만 여러분도 창업경영신문이 이런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도와달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말씀드리면 창업경영신문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지역에도 창업경영신문 지역센터가 있을 거다. 있을 거다. 없으면 여러분이 하십시오. 창업경영신문 지역센터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100개 이상의 지역센터가 있으니까 창업경영신문 지역센터가 전국에 있다. 이 지역센터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다. 그러므로 창업경영신문을 여러분이 힘들 때 창업경영신문에 손을 내밀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는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무료입니다. 무료. 제가 창업경영신문 대표로 있는 한, 사장으로 있는 한 거기 빨간색은 영원히 무료입니다. 영원히. 가맹본부 검증, 수익성 분석, 권리금 적정성 평가, 이건 영원히 무료입니다. 여러분이 가맹본부를 검증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거나 수익성 분석을 하고 싶은데 나는 수익성 분석을 못하겠다. 권리금이 꽤 많이 달라고 하는, 권리금이 꽤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권리금이 정말로 제대로 된 권리금인지 검증받고 싶다면 창업경영신문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희가 적어도 저희 방식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고 여기까지는 저희가 전혀 돈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점포개발도 기본적으로는 무료입니다. 다만 점포개발은 저희가 부동산들을 통해서 점포개발을 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상식적으로 가게를 얻을 거면서 중개수수료도 안 내겠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중개수수료는 어차피 들어갈 거니까 중개수수료 이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일단 안 받을 테니까 점포개발을 해야 되는데 좋은 점포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겠다라고 하면 창업경영신문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 아까 지역센터들이 도와줄 수도 있고요. 지역센터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과 힘을 합해서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저희한테 점포 개발을 해달라고 하는 건 저희가 검증까지를 도와주겠다는 얘기죠. 수익성 분석이나 뭐나 이런 걸 통해서 검증까지를 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훨씬 더 안전하게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이 점포 좋으니까 여기서 창업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점포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돈을 얼마 정도 벌 수 있다고까지 저희가 가이드를 해줄 거기 때문에 점포 개발을 창업경영신문에 도와달라고 하면 훨씬 더 여러분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후에 창업경영신문은 창업자를 도와주는 안심창업센터의 기능,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소상공인센터의 기능, 가끔씩 여러분이 돈 때문에 힘들어할 때 돈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주는 창업자금센터로서의 기능,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교육을 받는 것처럼 뭔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격교육센터의 기능, 이런 기능들을 창업경영신문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창업경영신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많다. 특히나 저희가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들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외식경영 전문가가 되고 싶다거나 프랜차이즈 전문가가 되고 싶다거나 아니면 나는 창업 컨설팅을 직접 해보고 싶다거나 또는 나는 강의를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고 싶다거나 이런 소위 교육 과정을 저희 창업경영신문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전문가에 도전해보고 싶으면 창업경영신문의 교육 과정들을 이수하면 된다. 특히나 제가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써놨는데요. 저희 창업경영신문은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창업 컨설턴트를 저희가 독립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식점을 하나 하면서 창업 컨설팅을 하는, 슈퍼마켓을 하나 하면서 창업 컨설팅을 하는,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샵을 하면서 창업 컨설팅도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은 보통 자영업이라고 하는 게 로컬 비즈니스예요. 지역 상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면 컨설턴트로서 역할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 비즈니스에도 플러스 효과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컨설턴트로서 역량을 확보하면 여러분 매장도 더 잘 운영할 테고요. 또는 여러분이 또 여러분 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컨설팅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서 대박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치자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서 대박 음식점을 운영하면
여러분의 컨설팅을 받고 싶어하는 음식점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오늘 창업하려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사업을 하면서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창업 컨설턴트로도 활동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는 창업 컨설턴트를 부업 또는 겸업으로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저희가 최근에 프랜차이즈 드림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드림팀의 소속으로서 창업 프랜차이즈 드림팀의 소속으로서 컨설턴트들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창업 컨설턴트를 실제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음식점을 하든 뭐 다른 창업을 하더라도 창업 컨설턴트에까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가맹본부를 직접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창업 컨설턴트라고 하는 직종을 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창업 컨설턴트를 육성하는 교육을 저희 창업경영신문이 별도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면 창업 컨설턴트에도 도전해보면 좋겠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창업 컨설턴트 설명회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 컨설턴트로도 도전해보는 것도 재밌을 수 있겠다. 자,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창업경영신문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는 여러분이 국민기자가 되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제가 자신 있게 오늘은 자세히 설명 못 드리지만 여러분이 창업경영신문 국민기자로 활동을 해주면 저거로 여러분이 여러분 사업을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매출이 훨씬 더 높아지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거다. 적어도 여러분이 국민기자로 활동을 하면 적어도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페이스북 같은 거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여러분이 음식점을 하든 뭘 하든 무조건 국민기자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실 가끔씩 국민기자 설명회도 하고요. 또 가끔씩 국민기자 설명회가 이미 녹화되어 있는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민기자 설명회 녹화 영상을 보고 국민기자에 대해서 잘 이해한 다음에 도전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저희 창업경영신문 국민기자는 신청하신 분들이 200명이 넘거든요. 그만큼 200명이 넘는 분들이 국민기자로 신청을 해서 지금 활동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는 국민기자가 뭔가 매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업을 하면 꼭 국민기자로 활동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프랜차이즈 랭킹이나 100대 프랜차이즈 얘기는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제 전화번호하고 뭐 연락처가 남겨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맨 밑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믿을 만한 멘토가 필요하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제대로 여러분이 믿을 만한 멘토가 없으면 저희 창업경영신문이 여러분의 믿을 만한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사업이라도. 그런 멘토가 있으면 좋은데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창업경영신문을 멘토로 여러분이 선정해달라. 그러면 창업경영신문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센터도 있고 소속하는 컨설턴트도 있고 저도 있고 저희 직원들도 있을 거니까 저희 창업경영신문이 여러분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